35장입니다. 팡타그레엘이 파니르즈의 결혼 문제에 대해서 의사, 신학자, 법률가, 철학자 네 사람을 모아놓고 심포지엄을 개최하기로 했는데요. 처음에 신학자가 이야기했고, 그다음 의사가 얘기했고, 다음은 트류강 차례입니다. 물론 법률가인 브리두아는 자신이 내린 재판에 대해서 해명하기 위해서 재판소로 출석해서 참석할 수 없다고 그랬죠. 팡타그레엘이 트류강에게 파니르즈가 결혼해야겠어 말아야겠어 물어봅니다. 트류강은 둘 다이지요. 파니르즈가 헷갈리니까 다시 또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이도 저도 아닐세 하고 대답합니다. 이때 가르강티아가 연회장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있었던 얘기를 얘기하죠. 히포타데 신부, 롱디빌리스 선생의 답변, 그 다음에 왕이 들어왔을 때 충직한 트류강이 둘 다라고 답변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도 저도 아니라고 답변했다는 거죠.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가르강티아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이해할 것 같네. 어떤 철학자는 여자의 이름을 대며 전에 관계를 가진 적이 있냐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철학자가 나는 그녀를 애인으로 가졌지만 그녀는 나를 애인으로 갖지 못했다고 대답합니다. 그래서 나는 그녀를 소유했지만 소유당하지 않았다는 뜻이죠. 스파르타 소녀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하죠. 남자들은 이따금 자기와 관계를 가졌지만 자기는 그런 적이 없다고 대답합니다. 그래서 히포타테가 말을 하죠. 성스러운 사도께서 결혼한 자들은 결혼하지 않는 자같이 하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것도 아니고 뭐 중간이죠. 그래서 이게 철학에서는 중용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의학에서는 중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안에 있는 자 있다 없다, 있는 자도 되고 없는 자도 되고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팡타그레엘이 이 말은 모순되는 말이 아니라고 얘기하죠. 아내가 있다는 것은 남자를 돕고 즐겁게 해주는 동반자로서의 아내를 갖는다는 뜻이고, 없다는 것은 아내 곁에서 나약해지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바쳐야 할 사랑이 아내 때문에 변질되지 않고 조국과 국가, 친구에게 지은 의무를 저버리지 말고 아내의 비위 맞추기에 공부와 일을 등한시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대립되거나 모순되는 개념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36장입니다. 피론의 회의주의 학파 얘기가 나옵니다. 피론 학파의 회의주의 철학자인 트류강의 계속된 답변 이렇게 합니다. 파니르즈가 선언 맹제 없이 말하도록 제가 결혼을 해야겠습니까? 선언 맹제 없이 말해달라는 거죠. 선언 맹제라고 하는 것은 그 디스정티브 프로포지션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디스정티브라고 하는 디스정션은 O와라는 개념이죠. A or B. 그럼 이게 둘 다 된다는 얘기니까 그런 그 얘기 없이 제가 결혼을 해야 되겠습니까? 물어봅니다. 그런 거 가소. 그러니까 저는 여자 없이는 지낼 수 없다고 얘기하죠. 그래서 결혼하는 것이 좋을까요? 그러니까 다시 걸리는 여자에게 달렸지 그럽니다. 그러면 파니르즈가 잘못 걸리면요, 그러니까 트류강이 빠지겠다. 나는 빠지겠나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그러죠. 그러면서 또 파니르즈가 계속 물어봅니다. 제 아내가 정숙할까요? 그러니까 트류강이 의심스럽네. 파니르즈가 누가 저를 오정해지게 하나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그렇게 대답하죠. 그래서 파니르즈가 결혼했나요? 하지 않았습니까? 물어봅니다. 그리고 이도 저도 아니고 둘 다이기도 하지. 사실 이 사람은 결혼한 사람이죠. 오정이 진 적이 없습니까? 물어보니까 트류강은 그런 적 없네요. 운명으로 애정된 것이 아니라면 이렇게. 이 말을 듣는 가르강티아가 일단 먼저 선하신 하나님께서는 찬양을 받으실지어다.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먼저 나오죠. 뒤에도 보면은 항상 그렇게 됩니다. 하나님 찬양이 먼저 나오는데 세상은 잘생긴 아들 약간 비유적으로
표현하는 것이죠. 교활한 재직군들이 판치는 세상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가장 박식하고 현명한 철학자들은 필원주의자, 회의론자들이죠. 에피쿠스주의자, 회의주의자들입니다. 이들의 사색의 전당과 학교에 들어가 버렸군. 그렇습니다. 회의론자들은 그 판단 유보를 주장하죠. 판단 중지, 포케라고 그러는데, 그럼으로써 아타락시아 정신적 영혼의 안정을 찾는다고 얘기하는데요. 그렇게 주장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에피스테몽이 이제 브리두아 집에 갔더니 브리두아가 없었다는 거죠. 브리두아는 재판, 판정, 미들링그 지방의 미들링그 고등법원의 집행관인 전에 내린 판결에 대해서 출두하라고 했기 때문에 이를 해명하기 위해서 거기 가고 없다는 거죠. 팡타그리엘이 이제부터는 이제 그 일에 개입할 예정이다. 즉 브리두아의 재판에 개입하겠다는 뜻입니다. 팡타그리엘은 어떻게 바니르조에게 미치광이의 조언을 구하라고 설득했는가? 앞에서 나왔던 얘기죠. 지금까지 베르길리우스에 의한 내연, 꿈에 의한 내연, 팡조의 문어에 의한 예언, 벙어리 나저드 카버르에 대한 예언, 늙은 시인 라비나 그로비스의 예언, 헤르트리파 신비주의 철학자, 그 다음에 철학자, 법률가, 의사, 철학자 심포지엄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여기서 팡타그리엘은 민간 속담에 미치광이가 hen자에게 훌륭한 가르침을 줄 수 있다는 거죠. 유명한 미치광이 카이테의 정조부인 세니 조항 얘기를 합니다. 진꾼 하나가 불고기 집 진들대 앞에서 연기 냄새를 맡으면서 빵을 먹고 있습니다. 맡으면서 연기 냄새를 반찬 삼아서 빵을 먹고 있죠. 불고기 장수가 좀 심성이 좀 고약한가 봐요. 불고기 연기 값을 요구합니다. 연기를 냄새 맡으면서 반찬 삼아서 빵을 먹었으니까 값 내놓으라고 그러죠. 그 세니 조항이 이제 이를 중지한다는 얘기죠. 이제 미치광이라고 얘기하죠. 미치광이 카이테의 정조부 세니 조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그 합의를 합니다. 조항이 중지하는 것을 받아들이기로 하고, 그래서 조항이 진꾼에게 동전 한 입을 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게 진짜인지 이제 확인을 하죠. 확인한 후에 진열대 위에다가 이 동전을 올려놓고 소리가 몇 번 나게 합니다. 그래놓고는 불고기 장수에게 돈 소리로서 연기에 대한 대가를 지불한 것으로 판결한다. 이렇게 판결했습니다. 그래서 팡타그리엘이 이 미치광이도 hen자에게 가르침 줄 수 있기 때문에 미치광이의 조언을 받을 것인지 마음을 정해야 하네 하고 바니르족에 이야기하죠. 다음 장에 보면은 팡타그리엘과 바니르조는 어떻게 트래블러의 특징을 모사했는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바니르조가 창자가 뚫린 것 같은 기분이 드네요. 기분 좋다는 거죠. 팡타그리엘이 트래블러가 완전하게 미친 것 같이 보이네 이렇게 된 팡타그리엘에 대한 모사가 꽤 많이 나옵니다. 이게 한 페이지, 두 페이지, 세 페이지, 네 페이지에 걸쳐서 뭐 진행성 미치광이, 깃털비를 든 미치광이, 총체적 미치광이, 비유적 미치광이, 비틀거리는 미치광이, 언제나 있는 미치광이, 우아한 미치광이, 판처럼 엄탕한 미치광이, 바리톤으로 노래하는 미치광이, 하승촉 사객도 이겨내는 미치광이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많이 한 3페이지 걸쳐서 미치광이 이런 묘사를 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팡타그리엘 일행은 브리두아의 재판에 참석하는 미들랭으로 가고 카르팔랭을 불가로 보내서 트리블레를 데려오도록 합니다. 39장은요. 팡타그리엘은 어떻게 주사위의 운명에 따라 소송 사건의 판결을 내렸던 브리두아의 재판에 참석했는가. 팡타그리엘은 미들랭거에 도착했습니다. 그래서 브리두아가 두시롬드 의원에게 불리한 판결을 내렸는지 이유를 들어보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청원이 허락돼서 이제 이렇게 재판에 참석하게 되죠. 그래서 브리두아가 설명을 하죠. 노쇠했고 시력이 전처럼
좋지 못하다는 것 외에는 다른 답변을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늙고 잘 볼 수 없어서 야곱을 S로 착각했던 이삭과 같이 문제된 소송 판결에서 숫자 4를 오로 잘못 봤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특히 이제 그런 작은 주사위를 사용했다는 거죠. 또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판례집 예를 쭉 들면서 그게 나오듯이 대자연의 불완전함을 범죄로 간주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그래서 그 재판장이 트랑카멜이 무슨 주사위를 말하는 것인가요? 물어봅니다. 소송과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주사위로 내린 결정이 대단히 훌륭하고 정직하고 유익하고 필요한 것이라고들 박사들이 지적하듯이 다른 재판관들도 모두 그렇게 한답니다 라고 대답하죠. 그래서 트랑카멜을 다시 또 물어봅니다. 어떻게 한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법률이 언제나 다르도록 맹하는 사법부의 관례대로 모든 서류를 잘 보고 다시 보고 읽고 다시 읽고 뒤적이고 훑어봅니다. 그래놓고 피고인의 모든 소송 서류 자료들을 올려놓고 피고인에게 주사위에 의한 결정 기회를 제공합니다. 피고인한테 문제 준다는 거죠. 원고보다. 그 다음에 원고인들의 자료들을 책상 다른 끝에 마주보게 또 올려놓습니다. 대립적인 항을 나란히 놓으면 더 분명해지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거죠. 원고인에게도 주사위에 의한 결정 기회를 제공합니다. 그래서 언제나 모호한 경우에는 최소의 것으로 기운다. 그래서 자기는 작은 주사위를 사용했다는 것이죠. 상당히 일리 있는 말처럼 보입니다. 주사위로 정한 우연한 운명에 의한 행위를 얻은 사람에게 유리하게 판결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다음 40장에 보면은 브리도아는 주사위의 운명에 따라 판결이 내려진 소송들을 심리했던 이유를 어떻게 설명했는가. 그래서 서류들은 무슨 용도로 사용한 것이요? 물어보죠. 행식을 위해서 사용했다고 합니다. 증서 발행 자격과 교양 답서 제시 자격에서 사색관 이를 잘 입증했죠. 그럽니다. 사법 절차와 수속 과정에 따르는 모든 사실들을 다 따져준다는 얘기겠죠. 그 다음 두 번째로 건전하고 건강에 좋은 운동을 하는데 그 서류들을 사용하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저는 시간이 모든 사물을 숙성시킨다고 생각합니다. 시간에 의해서 모든 사물은 명백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시간은 진실의 아버지라고 얘기하고 대자연은 잘 익은 과일을 따먹으라고 가르치고 어떤 일이나 무르익었을 때 하는 법이라고 합니다. 선조들이 성숙했을 때 결혼해야 하듯이요. 자, 11장에 브리도아는 소송 사건에서 중재자 역할을 했던 인물에 관해서 어떻게 얘기했는가. 브리도아는 페랭당댕이라는 사람과 그의 아들 트노당댕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중재자로서 역할을 했는데요. 이 페랭당댕이 중재자 역할을 잘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재를 하고 나면 이제 화해주를 마시게 되는데 1년 동안 아버지 시대의 반 시간 만에 판번 것만큼의 화해주를 팔지 못했다는 거죠. 아들 트노당댕이. 그래서 이 트노당댕에게 이야기를 하는 게 시간을 줘야 되는데 시간이 화해를 시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많은 위험을 겪고 무르익은 다음에 과일은 더 달콤해진다라고 얘기하죠. 시간, 우리가 흔히 time is medicine 이런 말을 하죠. 시간은 약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병이 끝날 무렵에 부름받은 의사는 운이 좋은 의사라는 얘기죠. 다른 앞에 의사들이 다 치료를 잘 해놨기 때문에 자기는 조금만 하면은 병이 자기가 고친 것으로 되는 것이죠. 그래서 끝이 되면 또 돈이 부족하면 모든 것이 부족해집니다. 시간이 지나고 나는데 돈이 이제 부족하게 모든 것이 부족해지고 그다음에 또 이런 말이 또 있습니다. 할 수 있다면 미워하겠지만 그렇지 못하면 내키지 않더라도 좋아하리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 41장까지 하고 이건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